세상을 제3차 세계대전의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이스라엘의 속삭임에 홀려 바다를 버리고 산으로 향하는 거대한 제국, 미국. 오늘은 권력의 탐욕이 전 세계에 미치는 파급력과 새로운 시대의 징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한다. 어느새 혹독했던 계절이 지나가고 법당 창문 너머로 하얀 목련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났다. 여린 초록의 잎들은 제각기 어여쁨을 뽐내며 봄바람에 흔들린다. 그 평온한 풍경을 보고 있자니 지나온 시간들이 아득하게만 느껴진다. 서울로 이사와서 처음 맞았던 겨울바람은 살갗을 베어낼 듯 따갑고 매섭더니 첫 봄은 참으로 반갑고 애틋하게 다가온다. 이렇듯 시간은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미래를 향해 흐르고 나의 두 다리도 분명 앞을 향해 걷고 있는데 마음은 자꾸만 뒤를 돌아보며 서성이게 된다. 살면서 걸어온 지난날의 발자국을 가만히 되새겨보는 날이 온다더니 요즘에 내가 딱 그런 모양이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르지만 그 물리적인 흐름 안에서 쌓인 경험과 배움은 각자에게 다른 형태의 자산이 된다. 나이가 든다는 건 단순한 숫자의 덧붙임이 아니라 그동안 열심히 살아낸 삶의 값이 한 사람의 묵직한 무게가 되는 일이다. 내가 말하는 그 값이라는 것은 돈이나 지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팍팍한 삶을 어떻게 견디고 살아왔는가 하는 삶의 질적인 총합을 말한다. 그래서 어른이 된다는 건 사회가 우리에게 붙여놓은 그 무거운 값을 온전히 짊어지고 사는 일인 듯 싶다. 그 무게는 때로는 지독한 고통이 되기도 하지만 깊은 지혜가 되기도 한다. 젊은 날의 들뜬 가벼움은 서서히 증발하고 그 자리에 대신 자리 잡은 삶의 흉터들이 굳은 살처럼 박혀 나를 단단하게 지탱해주니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단순한 덧셈이 아니라 깊이를 더해가는 숭고한 침전일 것이다. 하지만 이토록 눈부신 봄날의 평온함 속에서도 세상의 흉흉한 비보들은 쉬지 않고 날아든다. 요즘 뉴스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정말이지 3차 세계대전이 턱 밑까지 다가오고 있는 듯한 불안감이 밀려온다. 코로나19라는 기나긴 역병의 터널을 빠져나와 세상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줄 알았으나 이제는 바다 건너 먼 타국에서 매일같이 가여운 생명이 쓰러지는 비명이 날아든다. 내 아버지가 어린 시절 겪었던 참혹한 전쟁의 흉터가 아직 이 땅 곳곳에 선명하게 남아있거늘 지금 이 순간에도 소중한 생명이 무참히 꺼져가고 있다는 소식은 몹시도 무겁게 내 심장을 짓누른다. 소수 권력자들의 탐욕이 만들어낸 현재의 서사는 참으로 잔혹하고 수상스런 냄새가 난다. 불과 반년 전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정상회담 후 평화가 90% 완료되었다는 소식이 들리는가 싶더니 결국 핵심 쟁점이었던 영토 할약 문제 앞에서 서명은 미루어졌다. 그리고 해가 바뀌어 2026년 2월 중동에서 미국과 이란의 전면전이 펼쳐지면서 세계의 긴장감은 팽팽해졌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심장부를 향해 쏟아부은 대규모 폭격은 수뇌부의 목숨을 단숨에 앗아갔다. 이란은 맹렬한 분노로 대규모 보복 미사일을 퍼부었고 급기야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은 봉쇄되었다. 4월 초 21시간 동안 이어졌던 휴전 협상마저 최종 결렬된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전면적인 해상 봉쇄를 선언하며 정수장과 발전소, 교량 등 사람들의 목숨줄과도 같은 주요 인프라마저 파괴하겠다며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여갔다.
나는 이 잔혹한 전란의 중심에 선 트럼프라는 인물의 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그는 자신의 주판알을 탁탁 튕기며 세상을 셈하는 지독한 사업가다. 자신의 계산기가 내어놓은 이익의 값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섣불리 움직이지 않으나 한 번 가능성이 보이면 기어코 사람들을 체스판의 말처럼 부려 뜻한 바를 쟁취하고야 마는 무서운 집요함을 지녔다. 그러나 세상의 이치가 인간의 얄팍한 계산대로만 흘러가지 않는다. 견고하게 짜놓은 자신의 셈법에서 오차라도 생기는 순간 그는 흔들리는 내면의 불안을 감추기 위해 횡설수설 정제되지 않은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한다. 그리고 자신이 범한 오류를 진실로 둔갑시키기 위해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어지러운 선동을 일으킨다. 오직 힘과 이익의 무게만으로 세상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어리석은 오만함. 그의 착각이 지금 저 수많은 무고한 생명들을 출구 없는 암흑 속으로 밀어넣고 있는 것이다. 그의 횡설수설과 충동성을 보며 세상은 트럼프의 나이를 고려해 노화로 인한 치환, 즉 치매를 의심한다. 하지만 사람의 내면을 관조하는 제자의 시선으로 볼 때 그의 모습은 인지 능력이 소실된 치매라기보다는 다른 쪽에 가깝다. ADHD 주의력 결핍 과다 행동 장애는 흔히 아동기의 질환으로 알려져 있지만 치료받지 않고 노년기로 접어들면 이 증상은 뇌의 자연스러운 노화 및 환경 변화와 맞물려 젊은 시절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젊은 시절에는 긴장감이나 권력이라는 방패, 스스로 터득한 요령 등을 통해 그 증상을 어느 정도 감추거나 보완하며 살 수 있다. 하지만 노화로 인해 전반적인 뇌의 인지 기능과 체력이 쇠퇴하면 인지적 보상 기제가 무너지면서 젊을 때보다 건망증이나 산만함, 부주의함이 통제 불능으로 심해진다. 특히 단기 기억력 및 주의력 저하 증상은 노년기에 치매 초기나 경도인지 장애로 오인되기 쉽다다. 과잉 행동 자체는 나이가 들며 육체적 에너지가 떨어져 줄어들지 몰라도 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충동성은 고스란히 남아있다가 튀어나온다. 사람들은 흔히 나이가 들면 원래 다 그렇다고 가볍게 치부해 버리지만 지금 세상을 쥐고 흔드는 트럼프의 모습은 치매가 아니라 방치된 노년기 ADHD의 폭발일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그러므로 지금 이 위태로운 세계를 이끌어갈 자리에는 보다 젊은 리더가 절실히 필요하다. 나이가 많다는 것은 사회적 경험이 풍부하고 지혜를 갖추고 있다는 귀중한 자산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오늘날 세상이 직면한 전례 없는 복합 위기를 돌파하기에는 노장의 연륜에서 우러나오는 과거의 지혜보다 미래를 향한 역동성과 유연성 있는 리더의 존재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최근 미국의 정치는 지나친 고령화로 인해 미래 세대의 절박한 목소리가 국정에 전혀 반영되지 못하는 이른바 노각 정치의 늪에 빠져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진정한 평화는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려는 낡은 향수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를 열어 과감하게 세대 교체를 이룰 때 비로소 싹을 틔울 것이다. 더욱 끔찍한 것은 트럼프의 뒤틀린 승부욕이 조종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주의이자 선진국의 상징이라 불리던 미국은 지금 이스라엘의 속삭임에 거대한 배가 방향을 잃고 산으로 기어오르는 위태로운 난파선의 꼴을 하고 있다. 바다를 버리고 산으로 가는 배는 결국 처참하게 찢겨 부서질 수밖에 없다다. 자신의 위태로운 숨통을 연명하고
기어이 절대 권력으로 남기 위해 네타냐후는 트럼프를 영악하게 활용해 미국의 군사력과 자본을 제 손안의 도구 삼아 오랜 시간 눈에 가시였던 이란을 제거하려고 한다. 하지만 이란을 제거한다는 것은 가장 그럴싸한 핑계이고 결국 무고한 이들의 피와 눈물을 제물로 바쳐서라도 홀로 군림하려는 잔인한 인간의 야욕인 것이다. 만일 다가오는 중간 선거에서 트럼프가 다시 승리의 깃발을 올린다면 미국은 건국 이래 겪어보지 못한 유례없는 참혹한 진통을 겪게 될 것이다. 스스로 세계의 수호자를 자처하던 미국은 숨을 죽이고 때를 기다려온 경쟁국들에게 사냥의 타이밍을 내어준 셈이 되었다. 미국의 손발이 묶이고 힘의 균형이 무너진 틈을 타 무력으로 새로운 판도를 짜려는 경쟁국들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결국 이 난세를 견뎌내야 하는 것은 평범한 서민들의 몫이다. 전 세계 원유의 2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자 원유의 값이 하루가 다르게 천정부지로 치솟으며 서민들의 삶은 더 팍팍해졌고 평범한 이웃들의 한숨 속에서 신음하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어쩌면 지금 세계가 앓고 있는 이 참혹한 진통 또한 썩은 뿌리를 도려내고 새로운 시대의 어린 싹을 틔우기 위해 기어이 건너야만 하는 통과 이래일지도 모른다. 부디 권력의 탐욕이 빚어낸 소란이 무사히 지나가고 찬란한 봄이 온 세상에 굽이진 골목마다 무사히 당도하기를. 조용히 향을 사르고 법당에 앉아 두 손 모아 기도한다.